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몇 주간 바이오와 IT가 강세였던 시장이었죠. 오늘은 AI와 2차 전지로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테마가 옮겨가는 거라면 전략은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 걸까요? 한편 오늘 코스닥이 상승 마감하면 사상 두 번째로 10주 연속 코스닥이 상승하는 건데요. 조금 전 연평도에서 북한 도발 뉴스가 나온 후로 시장은 조금씩 밀리고 있어서 우려가 됩니다. 오후장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와운의 이상로 파트너와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CES 2024를 앞두고 그동안은 IT 하드웨어 쪽이 강세였다면 오늘부터는 AI 소프트웨어가 좀 강세인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관련주였죠. 생성형 AI 관련주가 오늘 상승률 상단에 대거 등장을 했습니다. 어제 원픽이었던 플리토도 오늘 여러 번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주가 흐름과 같이 주목할 종목들 알려주시죠. 우리가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도 2024년도 주목해봐야 되는 테마 7가지를 집었을 때 AI를 첫 번째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로 언급을 했던 것이 두 가지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AI 칩에 대한 자체 개발이 많이 늘 수 있는, 우리 앞에서 고미정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이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팹리스 기업들, 전공정 장비 기업들이 될 수 있는 거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에 대한 개념이 이제 플러그인 개념이라고, 이 챗GPT라든지 또는 이런 AI를 활용한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현재는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우리가 2023년도에는 의료 AI가 상당히 각광을 받았다면 2024년도에는 의료 AI에 버금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문서 AI라든지 또는 이제 챗봇이라든지 또는 이제 음성 AI라든지 이런 시장 자체가 상당히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시장을 좀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만약 강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 중에 한 군데가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바로 이 문서 AI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내에 크게 문서 AI 관련된 기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군데가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이제 한글과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빠져 있던 것이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회사에 대한 가치보다는 주가가 많이 빠져 있던 부분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챗봇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이 이스트 소프트라는 기업입니다. 이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RGB나 R쇼라든지 이런 R 시리즈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챗봇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이제 음성 AI 관련해서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또는 셀바스 AI, 솔트룩스 같은 기업들도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전일 말씀드렸던 기업은 이제 플리토였습니다. 오늘 플리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현재 장기평이라고 하는 자리 240선과 480선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제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인데, 주가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현재 오늘에 대한 상승 자체는 크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좀 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오랜만에 2차 전지주가 강세입니다. 업종 순환매 차원에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숨겨진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전일 하이파이브 플러스라고 해서 정부에서 추가적인 3년간 150조 이상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첨단 산업을 찍었는데, 그에 따른 부분 자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2차 전지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분위기가 실적적인 측면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주가는 꾸준하게 하락을 하게 되는 모습이었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우려감들이 주가에 반영이 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정부에서도 집중적인 육성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하방 경직성을 좀 보일 수 있는 구간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제 에코프로 BM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로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2차 전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인데,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산업 자체는 2024년도가 본격적인 시작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양극재와 리튬 관련된 기업들은 반드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좋은 위치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만큼 지금의 이런 반등들은
하반 경직선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반등이 이루어지는 구간이니까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포스코 그룹도 지금 현재 최정호 회장이 3월 달에 연임을 하지 못할 것이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뭐 출렁거리는 모습이 나타났었지만 그래도 이제 사업에 대한 영역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대표이사가 바뀐다는 것이 굳이 나쁜 이슈는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현 정부와 맞는 뭐랄까요, 이제 이런 코드 인사에 대한 부분도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자체에서 포스코 퓨체미라든지 포스코 홀딩스 같은 기업들이 다시 한번 주가적인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2024년도 미국에 대한 투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지금부터는 이제 반영될 수 있는 자리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상승 이유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정부 정책 수혜주가 좀 떠오르고 네. 있습니다. 어제는 저출산이었다면 오늘은 창투사, 이 창업투자 관련주인데요. 총선 전까지 지켜볼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 4월 달에 총선이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재 대만도 곧 선거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11월 달에 미국도 대선이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선거가 네. 많아요.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대선이었는데 뭐 지금 젤렌스키는 안 하려고 하는 입장인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대선이나 총선을 많이 앞두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20대, 30대에 대한 표층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 우리가 이제 저출산 정책이라든지 또는 이제 청년 일자리 관련된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고 대신에 이제 최근에 보면 인구 부족 사태가 최근 들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기업의 측면에서는 신규 채용을 계속적으로 마냥 늘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창업에 대한 부분으로 유도하는 부분들도 많고 정부에서에 대한 지원금도 이런 창업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역대 최대 지원을 함으로써 또 창투사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은 3월 달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우선 이제 SB 인베스트먼트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B 인베스트먼트는 사실 시가총액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름에도 드러났다시피 창투사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타났을 때 하나에 대한 테마성 움직임으로 이어갈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에이티넘 인베스트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번 급등 양상을 보이고 난 다음에 현재는 이런 추세 자체를 깨지 않고 오늘 다시 한번 더 바닥을 좀 잡아주는 그런 양상들인데 눌림목권역에서 본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더 공략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오늘 또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대성창투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볼 수 있는 전략으로 우리가 청년 일자리보다 청년 창업 관련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3월 달까지의 움직임을 지켜볼 수 있는 저출산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북한 도발 이슈에 빠졌던 증시가 이제 또 조금씩 올라오고 있네요. 요즘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 이제 그 북한 도발 이슈로 인해서 당일은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다음 날에 항상 반발 매수세가 항상 유입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부분의 도발이라면 시장에 대해서 큰 영향을 주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참고 코멘트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살펴볼 관련주는 산업용 로봇 관련주입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AI와 로봇주들이 10월 23일 기준으로 바닥을 형성하는 모습들을 나타냈고 AI주들이 현재 눌림목 이후에 오늘 강세를 보였다면 남아있는 쪽이 또 로봇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AI가 나오면 반드시 또 로봇도 다시 한번 이슈가 될 수 있는데 현재 두산 로보틱스도 다시 한번 반등세를 좀 붙이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좀 보이는 양상들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로봇 관련주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은 이제 로봇도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협동 로봇이라고 해서 공장 자동화에 들어가는 로봇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들이 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들이 있고 뭐 V원택이라든지 우리가 또는 이제 T로보틱스 한 번씩 했던 기업들입니다. 그죠? 삼성 SDS도 그렇고 이 기업들은 추천했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한번 더 드리겠고요.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동 로봇에 들어가는 관절들을 우리가 감속기라고 합니다. 그 작은 관절을
우리가 이제 HSD라고 하고 큰 관절들을 이제 RV 감속기 또는 이제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큰 감속기에 대한 국산화를 이루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쪽이 특허가 만료된 게 2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본 기업들이 대부분 다 특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내고 있는 과정들인데 충분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우리가 SPG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추천일 한 번씩 나갔던 기업이다 보니까 기업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DIC는 이제 전기차 감속기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로보스타와 로보티즈는 우리가 LG전자와 또 관련된 기업이죠. 그리고 여기 해성TPC나 SBB테크도 충분히 기술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공개해 주시죠. 이 중에서 해성TPC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해성TPC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에스컬레이터 보면 옆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데요. 거기 손잡이 밑으로 이렇게 구동돼서 넘어가는 이런 롤러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바로 이 해성TPC라고 보시면 되고, 과거까지는 다 일본산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국산을 이루어낸 기업이 바로 이 해성TPC. 그리고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부품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해성TPC고, 국산 점유율은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이제 시가총액이 높지 않습니다. 약 800억, 850억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는데, 이 기업이 주로 이제 RV 감속기 관련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를 잡은다면 8,9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400원 제시해 드리면서 이 기업이 그런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기술이 부각되었을 때는 좀 더 재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해성TPC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